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틀 앞둔 오늘 북한이 5명의 대표단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이 전문가 통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홍 수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예상대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단장을 맡았습니다. 우선 리선권 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성권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 대표적인 북한의 군 출신 협상자고요. 그래서 2006년에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석 대표 접법의 북쪽 대표로 나온 이후에 군사 실무회담에 주로 참석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군사 문제뿐 아니라 개성공단 삼통 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 실무 접촉 북측 단장을 맡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의 눈에 들어서 국방위원회 정책국 국장을 맡다가 2016년에 조평통이 이제 그 통전부 외곽기구에서 국가기구로 이제 탈바꿈해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그 남북 차관급 회담을 하는데 그 조평통의 서기국 국장을 북한에서 내세우니까 우리가 장관을 보내기로 처음에 그랬다가 이제 차관을 보내서 격하를 시키니까 그 북한이 회담을 결렬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회담을 하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조평통을 노동당 외곽기구에서 국가기구로 변화를 시킬 때 그때 이제 리성권이 위원장으로 또다시 승진을 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군부 출신이지만 군사회담을 처음에 전문적으로 하다가 남북관계 전반, 개성공단 문제까지도 논의해오는 원칙주의자이고 딱딱한 성향을 가졌지만 회담에 있어서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단 인물들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과 원기루 체육성 부상, 그리고 황충성 조평통 부장과 리영식 민족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이 이 대표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군에 소속된 인사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사실 리성권이 군 출신, 장성 출신이기 때문에 군 문제에 대해서는 리성권이 뭐 잘 알고 있으니까, 리성권은 사실 그 천안함 폭침을 주도하고 대남 사이버 공작을 한다고 여겨지고 있는 김영철의 오른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사 문제는 그 북한의 그 위원장 자체가 군사 문제는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일단 우리 통일부를 의식해서 만드는 조평통 위원장이니까 일단은 뭐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본래 출신은 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 우리 대표단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맞춰서 거의 우리와 같은 급과 격, 그리고 같은 부서 사람들을 이제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세 사람은 조평통 사람이라서 다 이제 회담 일꾼들이고, 두 사람은 체육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체육 관계자가 이제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문체부 차관까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일단 그 구성원을 말씀드린다면 전종수라는 사람을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은 우리 이제 천혜성 통일부 차관의 이제 파트너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바로 2년 전 12월에 남북 간의 마지막 차관급 회담에 대표로 나와서 우리 그 황북이 통일부 차관하고 2015년 12월에 회의했을 때 대표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외무성의 부부장, 북한과 일본과의 90년대 초에 수교회담했을 때 아주 뛰어난 활약을 했던 전인철 외무성 부부장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대외 협상꾼으로 나선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 장관급 회담에 한 10차례 이상 참석했고요. 우리 그래서 남북 회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전종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차관급 회담, 장관급 회담 뭐 여러 번 참석했고 서울이나 부산도 왔다 가고, 그래서 회담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최고의 베테랑들이 나갔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체육 관계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담의 의제는 주로 주요 의제가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참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그 앞서 남측 대표로는 이 조명균 장관 등 5명의 인사가 대표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장차관 3명이 포함이 되면서 중량급 인사가 포진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북한도 이제 조평통 자체를 우리의 통일부하고 같은 위상이 있느냐를 뭐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따졌다가 남북회담 자체가 이제 결렬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북한이 나름대로는 2016년 봄에 그 조평통을 통전부라고 하는 건 노동당, 우리로 치면 뭐 집권당의 한 부속 기구인데, 그러나 이 북한이 당이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도 급가격을 따지는 게 과연 효용이 있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어쨌든 차후에 남북 간의 회담을 할 때를 대비해서 국무위원회 산하, 내각 산하로 이 그 조평통의 위상을 변경시키고, 그래서 이제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그들이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또 다시 뭐 조평통이 과연 우리 통일부하고 위상이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다 나오고요. 거기 이제 체육성이라고 해서 우리 문체부죠. 문체부의 그 차관격인 부상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와 급가격에 있어서는 거의 대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이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수싸움이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고요. 네, 리성권은 아무래도 군 출신이고 좀 직설적이고 딱딱하면서도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략은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침을 잘 받고 나와서 그냥 대변 스피커 역할 이걸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께서는 이 통일부 모든 직원을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회담 대표 경력을 갖고 있고요. 이미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대북 구호 사업 전달을 위한 남북 적시자회담 대표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식량 지원, 이산 가정 문제 차관급 회담 대표, 금강산 관광 대표, 그다음에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대표, 그리고 뭐 여러 회담 대표를 맡아왔고요. 그 특징은 과거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아주 총회에서 북한의 특사로 방북할 때마다 같이 동행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안보정책비서관을 했고 남북 정상회담 때 14구 정상도 선언을 기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차분하게 일처리를 하고 빠른 두뇌전으로 유명하고 또 유연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정부가 맡기고 대표를 그 단장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대표만 본다고 할 때 우리가 더 그 전략적으로 우세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 어찌됐든 간에 남북 모두 대표단이 꾸려졌습니다. 이 모레 있을 남북 고위급 회담에 어떤 의제가 오를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아무래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가 가장 큰 주요 의제겠죠? 네. 각각 두 사람씩 이제 체육 관계자가 있고, 김정은 자체가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 관계 개선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사실 우리 정부가 오히려 더 고위급 회담을 애초에 제안한 게 이것이 단순한 평창 올림픽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올림픽 뒤에까지 북미 대화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에 상당한 그 어떤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엔 좀 볼멘소리 하다가 어젯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처럼 남북 관계 회담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도 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100%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일단은 좀 안심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개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뭐 유엔 대사를 비롯해서 국무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들이 돌아가면서 북핵 문제가 진전이 안 되면 이것은 평창 올림픽에 그칠 뿐이고 이후에는 다시 북미 간의 정면 대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제약 사항은 뭐냐면 유엔 안보리 제재도 있고 또 미국의 제재,
더군다나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이를테면 우리가 유람선을 보낸다는 건 북한에 기항하는 선박은 우리 한국에 오려면 180일 이후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유람선 보내는 것도 곤란하죠. 그다음에 뭐 김영철이나 뭐 최룡해가 온다 그럴 때 우리가 제재하고 있는 사람인데 과연 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뭐 동계올림픽 그 자금 지원, 재정 지원 같은 것도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안보리 결의나 이런 데 위배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사항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올림픽 그 참가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난관이 많습니다. 뭐 특히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공동 입장을 했을 때 과연 우리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게 가능할 것인가 또 한반도기를 들어야 되는지 이런 때 남남 갈등도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게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에 집중을 하고 또 이 부분이 잘 풀린다면은 어떤 의지를 갖고 좀 대화에 나설 수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 예상할 수 있는 건 우리 정부가 이미 작년 7월에 제안했던 휴전선 인근에서의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긴장 완화 수단에 대한 군사 실무회담 이 문제를 날짜라도 잡으면 상당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동계올림픽 기간하고 설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뭐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 말라리아 방역이라든지 또 뭐 영유아 지원 뭐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아마도 북한이 뭐 그 남북 한미 간의 그 연합 훈련을 뭐 의제로 삼는다든지 또는 뭐 미 전략 자산의 그 한반도 배치라든지 이건 김정은이 이미 10년사에서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리성건이 이 문제도 제안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린 즉각적으로 북핵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고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이 문제도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남북 간에만 타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같이 끼어들어서 한미, 북 3자가 논의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을 어떻게든지 미국하고 대화로 연결시키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그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에 남북 대화의 추진 속도가 그야말로 가속도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에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주목이 되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상 뭐 예견됐던 바이고요. 작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한 다음에 벌써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뭐 로켓 강국을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적으로나 아니 외부적으로도 꼭 계속적으로 도발할 필요성을 일단 제거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신년사에 이런 그 대남 대미 화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미국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니까 미국을 향해서 대화 제의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평창 올림픽이라는 당면한 문제가 있는 한국에게 대화 제안해서 일단 김정은의 발언에 무게를 싣고 그래서 남북 대화를 하면서 대북 제재의 일각을 좀 완화시키거나 무너뜨리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도 핵과 그 미사일 문제는 자신들의 진도를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돼가지고 우리는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하고 미사일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진전이 있더라도 핵과 미사일 부분에서 진전이 없다면 미국은 쉽게 북한하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렇게 되면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뭐 독이 든 올리브 가지를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그런 측면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일단은 채용 문제, 올림픽 문제하고 인도주의적 문제 그리고 휴전선에서의 뭐 우발 충돌 방지 이 정도까지는 나갈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까지 빨리빨리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상당한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이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미국에서는 뭐 지금도 북한에 뭐 로켓 발사 동향이 있다 뭐 이렇게 보도는 하지만 사실 북한이란 사회를 볼 때 김정은이 말 한마디가 헌법값 이상의 뭐 그 효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렇게 통 크게 제안해 놓고 도발을 한다고 하는 건 지금 한
3월 중순까지는 좀 상상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아마 평창올림픽 참가도 어려울 것으로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는 북한이 지금으로선 도발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또 그 명분을 갖다가 미사일이라고 안 하고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는 우주 개발 차원에서의 북한의 주권국으로서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우주 발사를 가장한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오히려 3월 중순 패럴림픽이 끝난 이후에 북미 간에 우리가 지난 그 여름 가을에 봤던 것 이상의 북미 간의 정면 대결 국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이 기정사실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예. 지금 남북 간의 평창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사실상 다행이지만, 그 이후에는 더 엄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을 반드시 북미 대화나 육자회담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구상을 지금 한 단계적으로, 그리고 침착하게, 그리고 너무 큰 기대 갖지 말고 하나하나 추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만 유약하게 대화만 하지는 않겠다며 강한 국방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과거와는 다른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이 과연 의도대로 풀릴 것인지, 어떤 대북 해법이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지요? 네, 대통령 어저께 말씀 사실 당연한 말씀인데, 남북 간의 대화가 너무 이제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을 약간 이제 식히는 효과도 있고요. 미국을 안심시키는 효과,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가 막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남남 갈등이 또 막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층을 겨냥해서 북한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기만적인 행동인 것으로 판명될 때 우리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금 또 더군다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억지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미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북한이 지금의 남북 대화 기조를 북미 대화나 육자회담으로 가서 금년 내내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남북 관계 정상화와 뭐 경제 협력까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북한이 핵 미사일을 끝내 도발 쪽으로 끌고 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미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항상 그 카드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전화 연결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